올해 83살인 박숙자입니다. 지금은 다리를 다쳐서 그만두었지만 73살부터 꼬박 10년 동안 폐지 줍는 일을 했습니다. 제 인생 말년이 되면서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한순간에 다 날리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했던 처참한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제 얘기가 혹시라도 저처럼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사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 70이었을 때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만 살아온 제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홀로 남겨지니 얼마나 두렵던지요. 남편이 저보다 건강 체질이었고 워낙 정정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세상 뜨리라는 건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더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장가 가서 따로 살고 있던 아들이 당분간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영감과 오랫동안 함께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서 거절하고 빈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 나이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남편의 상실감이 가장 컸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두려움도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집에서 조용히 살림만 하고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혼자서 무얼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계속 생활비를 대줬었기 때문에 영감이 세상 뜨고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들이 와서는 사업을 확장한다며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 사업이 계속 잘 됐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허락을 해준 거였는데, 글쎄, 아들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이 한평생 모아서 장만했던 집이 저에게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데 아들 사업 실패로 이 아파트가 공중에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도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10억이 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권자가 대출원금과 밀린 이자를 다 제하고 제 통장에 보낸 돈은 고작 5천만 원. 10억도 넘던 재산이 한순간에 5천만 원으로 줄어들다니요.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받아든 순간 더 이상 그 집은 제 집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알뜰하게 살며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남의 집이 되다니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하면 뭐합니다. 집을 내줘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책들, 책상, 결혼 때 받았던 이불까지 다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쫓기듯이 나오던 날, 오갈 데도 없고 등 붙이고 누울 곳도 없어져 버린 신세가 너무 처량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집 하나만은 반드시 잘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말했는데 제가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 무덤 앞에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남은 5천만 원을 가지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반지 하방을 얻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방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거지요.
수중에는 2천만 원이 남았는데 하루에 2만 원씩만 써도 3년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이라고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도가 난 후 아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에 저까지 손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작은 돈이라도 용돈을 주는 일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살림만 하던 70대 늙은이를 써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청소업체에 가서도 모든 곳에서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외면당해야 하나 싶어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날은 가는데 아무 데서도 써주는 데가 없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러다 정말 굶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길바닥에 나앉는 꿈, 굶어서 쓰러지는 꿈. 그때는 잠을 자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트에서 나오는데 큰 박스들이 버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문득 저걸 주워서 팔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박스를 주웠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굶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폐지 줍는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중고 리어카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시작하니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요.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거나 춥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늙고 가녀린 몸으로 낡은 리어카를 끌며 동네 곳곳을 돌았습니다. 안 쓰던 무릎을 쓰니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린 적도 있었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폐지 줍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마저 멈추고 중단해버리면 제게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지가 남게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폐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폐지 가격은 수고에 비해 너무 박해서 결코 돈이 되지 않습니다. 폐지 1kg에 100원을 쳐주는 고물상도 있고 150원을 쳐주는 곳도 있었는데 150원 주는 데는 리어카를 끌고 한참을 더 가야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5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50원이면 사탕 하나도 못 사는 작은 돈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리어카에 빈 상자를 가득 실어도 30kg가 채 안 됩니다. 30kg면 고작 4,500원이에요. 45,000원이 아닙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놀라셨죠? 하루 종일 그 고생을 해서 겨우 4,500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김밥 한 줄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죠. 운이 좋은 날에는 고물상에 2번을 가기도 해서 9,000원을 벌지만 그런 날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하루에 5,000원도 못 버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쥐꼬리만한 돈을 세어보면서 허탈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요. 웃음이 아니라 어쩌면 울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리어카에 실어놓은 박스들이 다 젖어버렸는데 젖은 박스는 고물상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벌이는 영원이었던 거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 맞으며 돌아다녔는데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워서, 옛날 따뜻했던 집이 그리워서, 그리고 이렇게 처참해진 내 신세가 한심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눈이 자동으로 떠지더군요. 어두컴컴한 반지하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못하는 외로움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아서 하루도 쉬지 않고 억지로라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견디다 보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점점 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 저 깡마른 몸에서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동네에 작은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할머니, 우리 빌딩 청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월 30만 원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저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편의점 사장님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창고에 모아놓은 박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분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일부러 저를 위해 보관해 두셨던 겁니다.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도 종종 주셔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야쿠르트를 파는 아주머니는 제가 지나가면 꼭 불러 세워서 야쿠르트를 한 병씩 주셨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그 차가운 야쿠르트 한 병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걸 마시면서 아직 이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우리 카페 앞 화분에 물 좀 줄 수 있으시냐고 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교회 권사님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부탁하시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을 주셨는데 사실 그 화장실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빌딩 청소, 화분 물 주기, 화장실 청소 등등 이 모든 일이 오직 그분들이 저를 돕고 싶어서 만들어낸 일자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더욱 정성껏 일했습니다. 폐지 주워서 버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이런 부수입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어느덧 한 달에 8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까지 합하면 총 114만 원. 늙은이 혼자 쓰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인심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결은 바로 이 빗자루였습니다. 저는 리어카에 늘 빗자루를 싣고 다니며 박스를 가져간 가게 앞을 깨끗이 청소해드렸습니다. 박스 하나를 가져가든 10개를 가져가든 상관없이 그 자리는 반드시 깨끗이 쓸어드렸습니다. 박스를 줘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동네가 깨끗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폐지 줍기와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술집 앞에 토사물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치웠습니다. 더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년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니 가게 주인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옷만큼은 깔끔하게 입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라도 품위는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수입이 생겼지만 저는 폐지 줍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동네 청소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일을 멈추지 않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아프던 제 몸이 이 일을 하면서 놀랍도록 건강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리어카를 끌며 생긴 근력 덕분에 체력도 누구보다 좋아졌습니다. 그저 죽고만 싶었던 저였는데 몸이 건강해지니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고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잘 갔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제게 바쁜 일상은 축복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니 입맛도 좋아지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 일이 좋았습니다. 물론 고생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여름 폭염에는 쓰러질 것 같았고 겨울 빙판길에서는 넘어져 다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차도를 다니다 보니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고 폐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예전만큼 벌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73세에 시작해서 83세까지 근 10년을 이 일로 살았습니다.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반지 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가 아들이 10년 만에 재기에 성공해서 이제 폐지 줍는 일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성화를 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만에 아들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며느리가 잘 돌봐주지만 10년간 바쁘게 살던 제게 가만히 집에만 있는 생활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리만 다 나으면 다시 제 일터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평생 남의 뒤에서만 살던 제가 혼자 힘으로 10년을 버텨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절대로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세요. 저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어서 폐지를 줍는다는 건 정말 처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마저 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부디 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멋진 사연 아닌가요? 10억 원 되던 집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폐지를 주우며 살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동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던 박숙자 할머니에게 힘찬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고된 일을 하니 도움의 손길이 속속 나타났던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다 벅찹니다. 그런데 하루 15시간 동안 폐지를 주우러 다녀도 한 달에 2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충격이네요. 아무리 못 벌어도 그것의 5배는 벌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박숙자 할머니 응원해 드린다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모두들 재산 꼭 붙들어 매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